지난달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임명 당일 단둘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1시간 반여 만에 KBS 이사 7명,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을 선임했습니다. 이 절차가 정당했는지 국회 과방위가 청문회를 열었지만 정작 이진숙, 김태규 두 당사자 등 증인들은 무더기 불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심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부각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박문진 이사를 두고 의견이 일치할 때까지 투표를 반복했다는 방통위 설명에 대해 그 확률은 극히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31명의 후보자들 중에서 6명의 이사를 선임할 확률이 0.000136% 읽기도 힘듭니다. 대통령실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면접을 볼 수 있다고 공지했다. 돌연 생략한 점도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간 기업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일 처리했다가는 그 회사 블라인드에 올라가고 난리 납니다. 이거 사람들 물먹이냐고 이렇게. 반면 국민의힘은 법에 이사 선임 절차가 규정된 게 없으니 방통위가 어떻게 뽑아도 상관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천권 또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그것은 적법하다. 당시 일부 지원자가 이진숙 위원장이 편파적일 수 있다며 기피 신청을 했는데 당사자인 이 위원장이 각하 의결에 위법하게 참여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결정에 참여했죠? 예,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방통위법 제1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원은 MBC 박문진 이사 선임의 효력을 26일까지 잠정적으로 멈추고 집행정지 신청을 본격 심리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법원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야당은 오는 14일과 21일 2차, 3차 청문회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사실 우리 조성은 차장님 이하 방통위 공무원들한테 제가 지난번에 굉장히 간단한 질문을 드렸는데 저도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 나와가지고 좀 그게 국민한테 회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그 당시 투표 절차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국민들이 알기 쉽게 부연해서 설명해 주실 생각 있으십니까? 실제로 그러면 아까 요약한 대로 둘이 앉아가지고 토론 없이 7, 8번 투표를 반복했다가 지금까지 증언 입장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뭐 그렇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저 박문진 이사 모집 공고문에 심사 절차를 어떻게 기재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심사 절차. 예, 심사 절차 서류 전형 후에 필요시 면접 실시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필요시 면접 실시 뭐 이건 당연한 얘기일 텐데 그럼 면접을 실시하는지 여부는 어떤 회의에서 결정을 한 겁니까? 왜냐하면 그 좌미애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 안건지를 그때 만드신 걸 보니까 다 건이 보면은 심의 의결로 이렇게 바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단계에서 그러면은 면접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한 겁니까?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선임에서 그 작성이 됐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선임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다와라라고 말씀. 다에서 선정에 관한 건. 네, 후보자 선정과 선임 두 번째 선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결과와 관계없이 미리 그럼 라에서 당일날 임명한 안건도 미리 올려놨다. 면접 실시 여부는 결정하지 않은 채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게 그 안건에 있었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면접을 실시하는 거로 결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였습니까? 그날 당일에. 그 논의 과정은 있습니까? 면접 실시 여부를 논의한 것은 실제 논의가 됐습니까? 그날? 그 부분은 아마 의원님들 그 두 분이 그 상의를 하셔서 저희한테 안건 내용을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작성을 한 거로. 그 자리에 배석하셨던 김영관 조정관님 그때 그러면 면접 실시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까? 두 분이서 논의하셔서 예. 저희들한테 그렇게 안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자, 그럼 기억하고 여기서 있습니다. 예 지원하셨던 그 증인들 중에 송여운 증인 나와주실 수 있어요? 예. 실제 이 면접 실시에 관해 가지고 분명히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 지원자들이 뭐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필요시 면접 가능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 전반적인 선임 절차에서 7월 11일인가요? 그때까지 원서를 낸 다음에 방통위에서 온 통지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절차에 대해서. 따로 받은 거 없습니다. 지원자에게 지원 이후에 방통위에서 어떤 안내를 받은 게 없습니다. 어떤 일체의 안내도 받은 게 없습니까? 제 경우는 전혀 받은 게 없습니다. 조성은 차장님 실제로 어떤 통보나 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원자들한테 지원서를 받고 뭐 특별히 따로 뭐 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분명히 이런 면접 실시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고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지원자들도 이분들이 다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분들이고 일정 조율이나 이런 걸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라도 그러면 면접은 없습니다라도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군요. 다들 면접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면 다들 기대하고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민간 기업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일 처리했다가는 그 회사 블라인드에 올라가고 난리 납니다. 이거 사람들 뭐 물먹이냐고 이렇게 난리 나거든요. 방통위에서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합니까? 근데 면접을 할지 말지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봅니다. 그럼 면접 안 한다 결정하고 바로 그날 바로 당일에 표결해 버린다. 이게 정상적인 절차입니까? 이게? 의원님, 예. 저 지원 과정에서 방통위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 지원서 낸 이후에 면접이라든지 혹시 예. 특별 그런 게 있는가 예. 문의를 했었고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이러면 이게 지원자 입장에서는 이중적으로 다른 안내가 나갔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판단합니다. 이거는 예. 그리고 들어가 주시고요. 그 언론노조 윤창일 위원장님. 더 드려야 돼요. 결국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방송 장악을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이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언론노조에서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낸 게 있습니까? 여러 차례 입장. 박문진 이사 선임 이후에 지금 이 예.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인 체제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무슨 내용을 논의했냐 이전에 2인 체제가 갖는 근본적인 결함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논의 과정에 있어서 지원자들에게 충분한 기회 그리고 제대로 된 심사의 과정이 있었느냐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 내용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선임된 사람이 공영방송을 책임질 이사로서 적절한 인물인가에 대한 평가를 담은 입장을 낸 바가 있습니다. 자, 오정환 참고인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지난번에도 국회에 출석하셔서 본인이 당하고 있는 부당 인사를 거론하고 본인이 피해자임을 증언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우리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으로부터 연봉과 관련된 질문을 받으셨죠? 예. 그때 이제 질문하신 취지가 본인이 천민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래서 물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질문에 어떤 모욕감을 느끼셨습니까? 조금 전에 전웅희 지인께서 아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미리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월급을 깎는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방송을 못하게 하는 것은 삶의 의욕을 꺾는 것이었다. 그런 모욕감을 느끼셨다는 말씀이네요. 그 직후에 제3노조 지금도 제3노조 위원장이신가요?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네. 거기서 바로 그 월급과 관련된 질문을 천박한 인식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더라고요. 맞죠? 제가 쓴 건 아닌데요. 네. 뭐 제3노조 성명뿐이겠습니까? 프레시안에도 최민희 위원장님의 질문이 부적절했다는 기사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네, 하는데. 알겠습니다. 2016년도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볼륨 좀 높여주세요. 잠깐 세워주세요. 볼륨 조정하시고요. 잠깐 세워주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2016년 5월 10일 우리 참고인께서 취재센터장이셨을 때 그 노사협의회인지 단협장인지 그때 참석하셨죠? 그때 있었던 노조 측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틀어주십시오. 쫓아내셨어요? 쫓아냅니까? 제가 다 배치한 거지. 아니, 기자들을 스케이트장 관리시키고 이런 게 그 기자들한테 시키는 게 그게 공정보도고 의지고 노동조합하고 상생하자는 거죠. 그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자질에 배치한 거죠. 기자가 스케이트장 관리를 기사 쓰는 것보다 더 잘한다는 말씀이시네요, 후배들이. 이건 있어요. 기자라 한들 기자가 우린 고시패사가 아니고 아니, 맞습니다. 자기가 아니에요. 개인이 무수히 들었는데요. 예. 그럼 굉장히 잘합니까? 그런 일들을 협찬 따라다니는 일들을 굉장히 잘합니까? 잘하도록 해야죠. 그래서 뭐 입사한 순간에 자원급제한 줄 알고 정말 2012년 파업 전에 정말 그 눈 뜨고 못 뿌린 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이 봤어요. 그게 정상화되는 과정입니다. 재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소질과 능력에 맞춰가지고요. 쫓겨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쫓겨나면 쫓겨납니까? 월급 못 받습니까? 회사 어떻게 나갔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MBC 상황을 비판하고 오정환 참고인 같은 분들 불러서 그런 쪽으로 대답을 유도하고 그런데 좋아요. 근데 그래서 되돌리려는 체제가 그렇게 MBC를 손에 넣으려는 세력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함께 보자는 취지로 9년 전의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이상입니다.